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김종인 신당이냐, 이낙연 신당이냐, 입니다. 자, 참 답답한 부분이죠. 김종인 신당이냐, 이낙연 신당이냐. 이 전쟁이 난다, 만다 하는 판에 이게 신당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맥이 탁 풀리네요. 지금 이런 거 따질 때인가? 이 사람들은 정말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는데 신당 만든 생각이 드나? 그렇참. 여러분 갑자기 제가 맥이 탁 풀립니다. 좀 전까지 지금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대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신당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한가한 얘기, 너무 신선 노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어떻게 말을 시작을 못 하겠네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웬 신당이냐고요? 신당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셨나요? 참 이게 오늘 국회에서 열린 거래요. 신당 관련 토론회가 열렸대요. 야, 얘들도 참 대단하다. 지금 이 전쟁이 날 국민들은 전쟁 날까 걱정하고 있는데 지들은 신당 타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얘들아 열받는다 그죠 갑자기. 자, 권지웅, 금태섭, 김종인, 이상민, 김재섭입니다. 이 사람들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대놓고 탈당하겠다, 신당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 모임, 성찰과 모색이래. 근데 김태섭이 주도를 하는 거래요. 험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잠시 진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아니 참 이 와중에 이들이 오늘 뭘 얘기를 했느냐. 제3지대 성찰과 모색을 띄웠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우리는 제3당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제3당 타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한 자리 얻기 힘들고 국민의힘에서는 더더욱 얻기 힘든 사람들이 지들끼리 새로 만들자라고 해서 당을 만드는 모양이에요. 금태섭이 신당 창당을 시사하니까 김종인이 도와주겠다고 했대. 심지어 김종인은요, 금태섭이 대통령 못할 이유가 없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대. 에라이, 전쟁 나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 자리에 대통령 해라 이 새끼야. 여기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신당에 모든 관심이 가 있고요. 지금 윤석열이 지금 뻘소리를 해서 당장 전쟁이 날 거라는 이런 위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하더니 딱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 거죠.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는. 영영님 구역질 나온다고요. 깐따삐아님 공천 달라고 떼 쓰는 거냐고? 아니요, 얘들 지금까지 떼 많이 썼어요. 이제 떼를 쓰다가 안 되니까 야 우리 딴 살림 차려서 나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야, 참 금태섭이 지가 이제 오야를 하겠다, 지도 한번 대빵을 한번 해봐야겠다, 대장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설쳤고, 김종인이 여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민, 민주당이 있어봤자 지금 공천 못 받을 게 뻔하죠. 지금 이상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이상민하고 대결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경 부대변인이잖아요. 그죠?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높고 상당히 지지세가 단단해요.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현재로서는 꽤 환영받는 인물인 게 분명합니다. 지역에서 이경이라면 오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경 대변인뿐만 아니에요. 지금 대전시장 하시는 분도 지금 그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상민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공천 못 받을 거예요. 탈락할 수도 있어. 이상민 입장에서는 탈락하는 것보다 그 전에 탈당해가지고 자기 살림 차리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태섭 신당에 발을 하나 쓱 담근 거예요. 권지웅, 얘는 대표적인 수박이죠. 아니, 얘가 진짜 내부 총질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최강욱 의원을 그 곤경에 밀어넣었던 그 뭐 성희롱 발언인가 하는 거, 짤짤이 발언, 그 얘기를 처음 꺼낸 게 이게 그 박지원인가 걔죠. 근데 박지원이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던 게 이 권지웅입니다. 사실상 박지원의 한패였어. 박지원의 남자 박지원이나 다름없지. 얘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해왔습니까? 수박짓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민주당 안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결국에 뭐다? 이 김종인 신당인지 금태섭 신당인지 이거는 결국에 수박 신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인이 그랬대요. 자, 이건 이상민이 그랬답니다. 이건 이상민이에요. 맹종하고 단색을 지향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별 차이가 없다. 정치인 개인에 대한 물갈이가 아니라 정당, 정치 세력의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게 이상민이 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안철수가 맨 처음에 그 전에 이 앞번 총선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이러고 나왔죠. 국민의당 할 때 이러고 나왔지. 안철수가 새정치 운운할 때 요 얘기 했었죠. 뭐 민주당하고 뭐 한나라당은 차이가 없다. 제3지대가 필요하다. 맨날 제3지대를 만들어. 언제? 꼭 총선 맞두고 한 1년쯤에 만들어요. 매번 등장했어. 근데 이번에 또 등장하네? 사실 뭐 제3지대가 뻔할 뻔짠데 근데 이 제3지대가 맨날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은 지들도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자도 안 틀린 말을 제3지대 하는 놈들마다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 얘기는요, 누구도 했다? 김종필도 했어요. 김종필이 뭐 자민련 만들면서 둘 다 싫다. 신군부 세력 민정당도 싫고 김대중 저도 싫고 그래 김종필이 최고다 이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다? 단색을 지향하는 그 양당하고는 차이가 없이 거대 정당들하고는 다르게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지들이 기어나왔다고. 근데 진짜 물갈이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야? 제가 볼 땐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얘 언제적 사람이야? 얘 전두환 때 사람이잖아. 전두환 국보위에 그때 있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지가 뭔데 지금 진짜 구태의연한 자가 김종인 아닌가요? 빨리 사라져야 될 사람 아닌가? 김종인은 툭하면 586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586보다 네가 더 오래됐어. 이씨. 그렇잖아요. 근데 지가 맨날 하면 새정치인이 물갈이니 이딴 소리 나고 있어. 자, 이상민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종인이 한마디를 거둡니다. 30석 이상 가능하다. 금태섭이라고 대통령 못할 이유가 없다. 참, 아주 대놓고 부추기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지는 뭐 한다고? 지는 거기서 상황 노릇을 하겠다는 거지. 김종인은요, 계속 상황 노릇을 하고 싶었어요. 맨 처음에 박근혜한테 가가지고 상황 노릇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실패했죠.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 와서 또 상황 노릇을 하려고 했죠. 그것도 실패했죠. 그 다음에
윤석열한테 가서 또 상황 노릇을 하려고 했죠. 또 실패했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나이가 확 어린 금태섭을 밀어주고 금태섭의 상황 노릇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 당은 김종인 신당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박들, 민주당 내에 있는 수박들 뿌리를 따져가면은 이 김종인한테서 기원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수박의 대표라고 부르는 사람이 또 누구 하나 있지. 박용진. 박용진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원래 민주노동당 하다가 민주당 넘어왔는데 누구 거의 비서실장을 했다? 김종인 비서실장을 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진짜 이상해졌어요. 결국에 수박의 뿌리, 민주당 내 수박의 뿌리는 김종인이야. 김종인하고 또 엄청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지. 누구? 박영선. 박영선은 거의 김종인하고 같은 편이야. 자, 이 뭔가 좀 은근히 와 닿는다, 그죠? 자, 이번에 지금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강래구 뭐 수자원협회 수자원공사 뭐 감사 이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누구 쪽? 박영선계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다 얘들? 이거 그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죠? 희한하게 그러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날 오늘이구나. 오늘 이 신당 창당 준비 모임 여기에 누구누구가 갔는지 보자고요. 자, 여기 뭐 김종인, 이상민 보이네요. 이렇게 돼 있죠. 국민의힘에서 김웅, 김미애, 김성원, 김형동, 민주당의 이상민, 정의당의 장혜영. 장혜영까지 여기 왔네. 장혜영이 여기 진짜 여기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잘한다, 그죠? 장혜영이 이번에 지역구 나가서 떨어지게 거의 뻔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음번에는 딴 데로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신지혜 닮았지? 녹색당의 신지혜. 지가 엄청 진보적인 것처럼 얘기하다면 결국에 윤석열에 따라붙었던, 그리고 팽당한 신지혜 하고 비슷한 애가 장혜영이지. 결국에 김종인에게는 장혜영이 있는 거지. 윤석열의 신지혜가 있었다면 김종인한테는 장혜영이 있는 셈이에요. 하여튼 자 봅시다. 김웅, 김미애, 김성원, 김영동 이 사람도 보면 사실은 윤석열 쪽하고는 조금 색깔이 틀린 사람들이기는 하죠. 자 어쨌거나 김종인이 뜨니까 국회의원이 몇 명 떴다고? 6명 떴네. 야.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권지웅, 김재섭 이런 사람들도 갔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현재 뭐 윤석열한테 가도 공천 못 받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에서도 뭐 공천을 못 받을.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한마디로 뭐 그렇죠. 낙동강 오리알인 애들인 거죠. 낙동강 오리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지금 신당이다. 이게 신당 만드는 사람, 제3지대 만드는 사람 다 비슷해요. 사실은 지들은 뭐 새로운 세력 운운하지만 지들이 뭐가 새로워? 지가 뭘 새로워? 솔직히 몇 번씩 헤쳐먹던 놈들인데 이상민 6선인가 그렇잖아. 금태섭 이번에 3선이야. 재선 3선 할 애야. 그 뭐 새로워? 지들이 뭐가 새로워? 새롭기는. 자, 새롭지도 않는 것들이 새로움 운운하면서 제3지대 운운한다? 결국에 낙동강 오리알들이 모여가지고 오리알 둥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은 상당히 많이 해본 바가 있지. 근데 김종인요, 이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요. 요래 가지고 또 다른 세력을 끌어넣을 거야. 일단 이 사람은 지가 뭘 만들었다? 지가 한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디딤돌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태섭 앞세워가지고. 이 다음 단계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의 가장 걱정거리가 이상민하고 권지웅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게 박용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종민도 여기에 은근히 추파를 던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야? 김종인이 결국에는 이낙연의 손을 잡지 않을까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박영선의 그림자가 많이 어른거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박영선 자체가 김종인하고 많이 가깝고, 자, 그런데 박영선으로 이어지면 곧바로 또 이낙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수박들의 신당을 만드는 게 지금 금태섭을 비롯한 김종인이고, 수박들의 대표는 결국에는 이낙연이잖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이낙연 신당인 거야 결국엔? 자, 김종인은 아마 이렇게 밀고 나갈 거예요. 나는 뒷방에 앉아있고 금태섭하고 이낙연하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야 한번 띄워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김종인 신당이야, 이낙연 신당이야? 자, 이낙연 대표 엊그저께 미국으로 갔어요.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 기묘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왔고, 그리고 이낙연이 가자마자 신당 창당 모임이 열렸고, 그 자리에 이낙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 그렇다면 과연 이낙연의 이 귀국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게다가 이낙연이요, 친낙계 회동을 하면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를 했다는 거야. 참 희한하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돈봉투 의혹이 결국에 돌고 돌아서 이낙연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 사람이 그 보니까 정치 신세계인가 그 똥파리들 모임에 주로 많이 갔더라고. 그러고 보면 또 그 똥파리들이 결국에 이낙연 쪽으로 다 갔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은 이낙연 쪽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봉투 의혹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낙연은 자기 사람도 치고, 그 치면서 자기 사람도 치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을 공격하고 싶은 거야. 자, 이재명 대표 지금 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송영길 뭐 내쫓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반대합니다. 왜? 송영길 대표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누굴 것 같아? 이재명한테 화살이 들어온다. 자, 봐, 이낙연 내쫓았는데 이재명 너는 이런 식으로 할걸요? 자, 이렇게 흔들 거예요. 또 그거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됐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아직까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녹취록 그 믿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상하다고. 그렇다면 좀 지켜볼 필요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거 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송영길 대표 출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이낙연이 단순히 돈봉투 의혹에 우려를 표시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더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이제 이낙연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팔아먹는다, 그죠? 쯤 되면은 이제 막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고 의리도 도의도 없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무슨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점잖아진 한동훈 같은 사람인 거지.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 김종인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하고 이낙연하고 뭔가 물밑에서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쩌면 이렇게 시간대가 이렇게 딱 맞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시간대가 정확하게 맞아? 이낙연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이낙연이 나와가지고 돈봉투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낙연이 나가자마자 신당 창당 모임이 생기고.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박범계 의원이 또 출마를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사실 뭐 박범계 의원 그닥 뭐 신뢰를 안 합니다. 제가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보다는 낫다? 박광훈보다는 낫다. 참 그러네요. 그죠? 참 선택지가 좁다. 그죠? 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박범계 의원이 움직인다는 거를 이낙연 쪽에서 안 것 같아요. 그 박범계가 나오면은 박광훈이 상당히 불리할 거라는 거를 간파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광훈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간파한 거지.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찌 될 것 같아? 탈당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좀 아까도 좀 전까지도 되게 조금 그 퍼즐이 안 맞춰주는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광훈이 현재 상당히 유리한 편인데, 박광훈이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금 통째로 민주당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신당 창당 쪽에 이렇게 한 발을 걸친 이유가 뭘까? 이것 자체가 박광훈한테 상당히 마이너스일 텐데 왜 그럴까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 속보가 하나 딱 뜨더라고요. 예, 박범계가 출마한다. 자, 박범계, 박광훈. 박범계 우리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나. 이것도 수박 아닌가 싶죠. 하지만 박광훈하고 비교해놓고 보면 그래, 박범계가 낫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할 거예요. 사실 우리는 김두관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 그러면은 가능성 있는 누군가가 없을까? 하면 박범계지 뭐. 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 친낙계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던 거죠. 박광훈이 원내대표에 당선되지 아니하였을 때 대책. 이 대책이 결국엔 얘들은 신당인 거지. 플랜 B가 있는 거지. 플랜 A는 지들이 통째로 민주당을 먹는 거. 플랜 B는 안 되면 딴 살림 차리는 거지. 자, 근데 이 부분은요, 단순히 신당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얘네들은 분명히 내각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내각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중대 선거구를 앞세울 것이고요. 내각제와 중대 선거구를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총선에 나가려고 할 겁니다. 아마 총선에서 내각제를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범내각제 동맹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각제 대연합, 내각제 야합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애시당초 이낙연과 이 김종인을 엮을 수 있는 고리는 내각제밖에 없거든. 그거 밖에가 아니구나. 내각제가 제일 중요한 고리거든요. 자, 이거 슬슬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녹록치 않을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하려면 이러고 싶지. 하지만 이게 그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은 일단 우리가 좀 하고 우리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스프레이님, 제가 다 속이 타요. 송철회님, 타로 어디를 보고 오셨나 보네요. 송영길 이상 없다네요. 클라우디아님, 지금 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이 분열 직전.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분열하면 안 돼요.
이런 걸로 분열시키는 거고, 이 분열을 이용해서 이낙연은 한몫 챙기고 들 거고, 또 김종인이 여기서 한몫 챙기려고 하고 있다고. 왜 타이밍상 딱 돈봉투 사건이 이제 터졌겠냐고. 정아님, 이 시점에 김종인, 금태섭, 이상민 제3당 창당한다니 묘합니다. 그럼요.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정말 기묘하지 않아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낙연이 귀국했어. 이낙연 귀국하니까 돈봉투 사건 떠져. 이낙연 출국하자마자 제3당 만든다 그래. 그리고 얼마 뒤에 원내대표 선거한다 그래. 근데 원내대표에 박범계 나온다 그래. 제가 쭉 이어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묘한 게 두 가지, 하나 1+1이면은 그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근데 1+1+1+1이면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아이고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